네,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이후 이 정치권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당장 후임 원내대표 선출은 물론이고 이 당과 청와대 관계 정상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이 사무총장을 폐지하겠다는 파격적인 이 혁신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여당과 야당, 앞으로 또 이 정치권의 현안은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새누리당 상황. 당장 지금 원내대표가 임기 중에 이제 사퇴했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의원총회에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새로운 원내대표 어떤 후보들이 돼야 할까요? 지금 하마평에 오르시는 분은 일단은 직무대행을 지금 조혜진 원내 수석 부대표가 하게끔은 당원 당규로는 돼 있는데 사실은 러닝메이트인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결국은 원내대표를 당원 당규에는 선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경선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원칙적으로는요. 근데 지금 경선을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또 갈등이 생길까 봐요. 그러면은 형식은 합의해서 추대한다 아니면 단독 후보로 승인하는 과정들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계파 중간에 한 계파는 포기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원만하게 하려면. 그리고 그런 모습을 발전적인 방향에서 하려면은 사실은 친박계 의원들이 이번 원내대표에서는 안 나가겠다라고 하든지, 왜냐하면 나가서 돼도 참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이게 그 유승민 원내대표 쫓아내고 결국은 당권 장악하려고 그런 거냐, 뭐 이런 오해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건 굉장히 과도기적일 수도 있으니까 하든지 아니면 당 최고위원이라든지 의지를 모아가지고 가급적이면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아마 원유철 정책위의장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저긴데 그런 분 중에서 모두에서 좀 대표를 받지 않는 인물이죠. 그렇다 네, 우리 손 변호사, 지금 이제 조 교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당장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는데 그걸 경선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계파 갈등이 또 불거지는 것을 우려해서 좀 추대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제 의견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또 후보 중에는 이 원내사령탑이 이제는 좀 계파 색이 옅은 후보가 돼야 된다. 원유철 의원이라든지 아니면 주호영 의원,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의견들이 많은데, 또 나아가서는 이제는 한번 또 말 그대로 당과 청와대의 관계가 좀 효율적으로 또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친박계 의원이 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많거든요. 그 청와대나 이제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추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강력하겠지만 원칙적인 경선을 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 맞습니다. 그게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고요. 그리고 실제 지금 사선 의원이 심재철 의원이나 경선에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경선에 참여한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면 그 의견과 상관없이 누군가의 힘으로 추대하는 게 사실상 어렵고요. 지금 친박과 비박의 어떤 표면적인 것은 가라앉는다고 하지만 안에서는 치열하게 권력 다툼이나 내년에 공천을 앞두고 원내대표에 누가 앉아야 우리의 계파에 유리한지를 다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선에 나간다고 하는 의원이 존재하는 한 추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김무성 대표한테 한번 포커스를 맞춰볼까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김무성 대표 득실이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당 대표로서의 역할은 잘했고, 그다음에 무게 중심을 갖고 어쨌거나 당과 청와대 관계에서 무게 중심을 놓고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런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등의 소지가 있을 때 조금 당대표가 좀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지 않냐, 당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로서의 관리자적인 이미지는 잘 형성을 해놨다고 봅니다. 근데 과연 소위 말하는 차기 대권 주자로서 이런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 보여주는 리더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대중들이 평가할 때는 과연 그 정도 되는 리더십을 보여줬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초가 상황이었고 김무성 대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분명한 득실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손 변호사님. 자, 이제 이 유원내 대표 사퇴로 일단 이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이 여권의 내부는 일단 봉합이 됐다. 하지만 새로운 제2라운드가 지금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당장 내년 4월 총선의 어떤 공천권을 잡기 위한 이 당의 어떤 주도권 싸움. 또 제2라운드가 언제 시작될 것이냐. 뭐 그게 이제 원내대표 선출 과정에서부터 시작될지 이런 또 전망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법 거부권 행사도 어떻게 보면 이면에는 전국의 주도권을 내가 놓지 않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본다면 원내대표 자리까지도 사실은 이 권력 다툼의 쟁점이 될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지금 친박이 열세인 상황이다. 굉장히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이 유승민 원내대표 건으로 사실 친박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내부적인 기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비박에서 결집력을 가지고 구심력을 가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 중심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권력에 대한 다툼, 어떤 공천권에 대한 룰이 어떻게 정해질 거에 대한 위기감이 사실은 촉발된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세력 간의 구심점은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자, 조 교수님, 그리고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지금 여권의 이 유승민 파동 속에서 어제 혁신안을 내놓았어요. 그게 상당히 파격적인데 그렇게 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혁신안 내용과 그게 현실 정치에 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차 혁신안을 냈는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제를 좀 폐지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역 세대 계층 부분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내년 총선 직후에 새 지도부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사무총장직도 없애고 그다음에 뭐 총무본부장, 뭐 조직본부장, 민생본부장 이렇게 새롭게 해야겠다. 그리고 공천과 관련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도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용상으로는 기존에 있는 계파 간의 갈등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면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제도적인 접근은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그렇게 수기적인 과정일까, 얼마나 많은 논의와 고민을 통해서 이게 나온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선거를 앞두고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좀 논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좀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제기하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유승민 정국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새누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앞으로 또 어떻게 정상화될 것인지, 그리고 여당은 물론 야당도 계파 간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그러한 갈등이 어떻게 또 노출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